저는 며느리가 요즘 자주 사라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 어김없이 2시간씩 사라지는 며느리. 저는 불안했죠. 아들 준석이가 아무리 물어봐도 며느리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석이가 몰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문을 잃고 말았죠. 며느리가 몰래 다니던 곳은 어두운 골목 끝에 있는 낡은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들려온 한마디. 소연 씨, 오늘도 와줬구나.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매주 사라졌던 진짜 이유를, 그리고 제가 얼마나 며느리를 오해했는지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며느리 소연이의 이상한 행동을 처음 알아챈 게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어김없이 며느리는 집을 나섰죠. 처음엔 그냥 친구를 만나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당연히 자기 생활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매번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것도 정확히 2시. 현관문을 나서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뭔가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검은색 크로스백 하나만 들고 나갔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았죠. 평소 외출할 때와는 달랐어요. 친구를 만나러 간다면 최소한 립스틱 정도는 바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며느리는 그냥 맨 얼굴로 편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일을 하러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한테 일일이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궁금하긴 했습니다. 대체 어디를 가는 걸까? 2시간 뒤면 어김없이 돌아오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뭘 하는 걸까? 저는 며느리가 돌아올 때마다 슬쩍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늘 피곤해 보였어요. 얼굴에 땀이 배어 있고 눈가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참다 못해 준석이에게 물었습니다. 내 와이프 요즘 매주 어디 가는 거 아니? 준석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디 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남편도 모른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남편한테도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다는 게 심상치 않게 느껴졌어요. 그 주 목요일 저는 일부러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2시가 되자 역시나 며느리가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아, 어디 가니? 며느리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아, 잠깐 볼일 좀 보고 올게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무슨 볼일인지, 누구를 만나는 건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며느리가 나간 뒤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말을 안 하는 걸까? 숨길 게 있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닐까? 빚이라도 진 걸까? 아니면 다른 남자라도 만나는 걸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만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며느리는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가방 하나 들고 나가더니 4시쯤 돌아왔어요. 이번엔 얼굴이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죠. 힘든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곤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준석이를 불렀습니다. 야, 내 와이프 요즘 이상하다. 매주 목요일마다 어디 가는데 말을 안 해. 너한테도 말 안 했지. 준석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어봤는데요. 그냥 볼일 보고 온대요. 저는 답답했어요. 무슨 볼일인데 매주 같은 시간에 가는 거야. 너 제대로 물어본 거 맞아?
준석이도 사실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저도 이상하긴 해요. 근데 소연이가 말 안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피곤한 표정, 말을 피하는 태도, 남편한테도 숨기는 비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착한 아이였습니다. 결혼하고 3년 동안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었어요. 시댁 식구들한테도 잘했고 집안일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갑자기 비밀을 갖게 됐다는 게 이상했어요. 뭔가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와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슬쩍 며느리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며느리도 잠을 제대로 못 잔 모양이었습니다. 소연아, 혹시 무슨 고민 있으면 말해. 어머니한테 말 못할 것도 없잖아.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리고는 식탁에 밥을 차렸죠. 저는 며느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좋은 일이 아닐 거라는 예감도 들었어요.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더 수상해졌습니다. 전화가 오면 방으로 들어가서 받았고 문자 메시지가 오면 화면을 가렸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지켜보면서 불안감이 커져만 갔어요. 그 주 목요일 저는 창문 너머로 며느리가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며느리는 골목 어귀에서 버스를 탔어요. 어디로 가는 걸까? 저는 커튼을 내리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느리가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알아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준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내 와이프 오늘도 나갔다. 너 이번 주에 한번 따라가 봐. 대체 어디 가는지 확인해야겠어. 준석이는 망설였습니다. 그게 좀 그렇지 않아요. 아내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거야. 혹시 무슨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건 아닌지 확인해야지. 며느리가 돌아온 건 그날도 4시였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고 걸음걸이도 느렸어요. 저는 며느리를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저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소연아, 너 요즘 힘들지? 무슨 일 있으면 말해봐. 며느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그날 밤 준석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아, 내 와이프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이대로 두면 안 돼. 다음 주 목요일에 내가 따라가 봐. 준석이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비밀이 무엇일까? 나쁜 일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제발 며느리가 위험한 일에 휘말린 게 아니길 바랐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오면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저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목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석이를 깨웠어요. 일어나, 오늘 내가 며느리 따라가는 날이야. 준석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무거워 보였어요. 정말 따라가야 해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해. 이대로는 안 돼. 준석이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이면 모든 게 밝혀지겠죠. 며느리가 대체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오후 1시 50분, 준석이는 현관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2시가 되자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검은색 크로스백을 들고 있었죠. 며느리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는 창문으로 며느리가 골목을 걷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준석이가 조심스럽게 뒤따라가는 모습도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석이가 들키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며느리가 눈치채면 어쩌죠? 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거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시계만 계속 쳐다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요. 준석이한테서 전화가 온 건 30분 뒤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어떻게 됐어? 어디 갔어? 준석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372번 버스 타고 가고 있어요. 소연이도 이 버스에 탔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조심해. 들키면 안 돼. 준석이는 며느리를 놓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버스는 외곽 쪽으로 달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 준석이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소연이가 버스에서 내렸어요. 저도 내렸고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어디야? 거기가 어디야? 준석이는 주변을 둘러보는 것 같았어요. 주택가예요. 오래된 빌라들이 많은 동네고요. 저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계속 따라가 봐. 조심하고. 통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외곽 주택가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혹시 정말 다른 남자라도 만나는 건 아닐까? 저는 나쁜 상상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20분쯤 지났을까 준석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 준석이의 목소리는 이상했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소연이가 어떤 낡은 빌라로 들어갔어요. 1층 집인데 집이 되게 오래됐어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누가 사는 집이야? 준석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숨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준석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저 지금 집 앞에 서 있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려요. 저는 긴장했어요. 무슨 소리? 준석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목소리 같아요. 그리고 소연이 목소리도 들려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할머니라니. 며느리가 어떤 할머니를 만나는 건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데? 준석이는 문에 귀를 가까이 대는 것 같았어요.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소연이가 뭔가 돌보는 것 같아요. 어머니, 저 좀 더 가까이 가볼게요.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때 준석이한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받았어요. 화면에는 낡은 빌라의 창문이 보였습니다. 준석이가 속삭였어요. 어머니, 저기 봐요. 창문으로 안이 조금 보여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며느리가 보였어요. 며느리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는 누군가 누워 있었죠. 할머니였어요. 며느리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한테 무슨 말인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죠? 며느리가 모르는 할머니를 돌보고 있는 건가요? 저는 준석이에게 물었어요. 저 할머니가 누구야? 소연이가 왜 저기 있는 거야? 준석이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 준석이는 창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제 소리가 조금 들렸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은 좀 어때요? 많이 아프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괜찮아, 소연아. 내가 와줘서 고마워. 저는 화면을 보면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럼 불륜이 아니었던 건가요? 다른 남자를 만난 게 아니었나요?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는 놀랐어요. 들키면 어떡해. 준석이는 단호했습니다. 괜찮아요. 확실히 알아봐야겠어요. 준석이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어요. 며느리는 준석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여보, 왜 여기에?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준석이는 며느리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는 영상통화로 두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입술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석이는 집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소연아, 누구야? 며느리는 돌아보며 대답했어요. 제 남편이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남편분이 여기까지 오셨네. 준석이는 며느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일이야? 이 할머니는 누구고 왜 여기 있는 거야? 며느리는 눈물이 고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설명할게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며느리가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며느리는 준석이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영상통화로 집안을 볼 수 있었어요. 집은 정말 낡았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됐고 가구도 오래된 것들이었어요. 며느리는 준석이를 앉히고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말할게요. 놀라지 말고 들어줘. 저는 전화기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했던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준석이도 며느리의 말을 듣더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화면으로 보이는 준석이의 얼굴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며느리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고 그 광경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며느리를 오해했는지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상통화로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할머니는 김은정 할머니예요. 제 고등학교 때 은사님의 어머니세요.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였어요. 며느리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고2 때 아버지가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치셨대요.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답니다. 등록금을 낼 수 없었거든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며느리를 불렀대요. 담임 선생님은 며느리의 사정을 알고 계셨습니다. 소연아, 학교 계속 다녀야지. 선생님이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받을 수 없다고 했대요. 그런데 선생님은 며느리 몰래 등록금을 내주셨습니다. 그것도 1년 내내요. 며느리는 나중에야 알았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꼭 갚겠다고 약속했죠. 선생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대요. 갚지 않아도 돼.
대신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다른 사람 도와주렴. 며느리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도 장학금 받으며 다녔어요. 그리고 준석이를 만나 결혼했죠. 며느리는 늘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2년 전 며느리는 우연히 선생님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은정 할머니를 만났죠. 할머니는 혼자 계셨어요. 장례식장에 조문객도 별로 없었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한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선생님 제자였어요. 선생님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셨대요. 그래, 고맙구나. 우리 아들이 내 같은 제자 둬서 행복했을 거야. 며느리는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누가 모시고 계세요?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답니다. 큰애는 미국에 있고 작은애는 호주에 있어. 다들 바빠서 자주 못 와. 며느리는 가슴이 먹먹했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느리는 할머니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그런데 6개월 전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며느리는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에 계셨죠. 며느리가 병원에 갔을 때 할머니는 혼자 계셨답니다. 자식들은 외국에 있어서 오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보고 울음을 터뜨리셨대요. 소연아, 내가 와줘서 고맙다. 난 이제 혼자구나. 며느리는 할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도 일부 도와드렸어요. 할머니가 퇴원하신 후에는 집에 찾아가 간병을 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 할머니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일주일에 2번으로 늘었죠. 며느리는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에 할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청소도 해드리고 식사도 챙겨드리고 약도 챙겨드렸어요. 할머니는 며느리한테 너무 고마워하셨답니다. 소연아, 내가 없었으면 난 어쩔 뻔했니? 정말 고맙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준석이를 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말 안 한 건 우리 집에 부담 줄까봐 그랬어요. 시어머니도 걱정하실까봐 말 못했고요. 제가 받은 은혜를 갚는 건데 그걸로 집안에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준석이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당신 왜 진작 말 안 했어? 나도 같이 도와줄 수 있었잖아.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도 회사 일로 바쁜데 제가 어떻게 말을 해요. 그냥 제가 조용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침대에서 말했습니다. 며느리 미안하구나. 내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구나. 며느리는 할머니한테 다가갔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할머니를 돕고 싶어요. 저는 영상통화로 그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며느리는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나 착하고 고마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준석이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느리가 싸온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화장실에는 며느리가 갖다 놓은 휴지와 비누가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며느리가 준비한 약들이 정리돼 있었죠. 준석이가 며느리한테 물었습니다. 당신 이거 다 혼자 준비한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준비해서 갖다 드렸어요. 준석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나는 당신이 어디 가는지도 몰랐는데. 며느리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화났죠? 제가 말을 안 해서. 준석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화난 게 아니야.
그냥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관심이 부족했나 봐. 당신이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도 몰랐으니까. 할머니가 준석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내 와이프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두다니 복 받은 거야. 준석이는 할머니한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제가 같이 도울게요. 소연이 혼자 하게 두지 않을게요. 며느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준석이는 며느리의 어깨를 안았어요. 아니야, 이제 우리 같이 하자.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려야지. 우리 가족 모두 할머니를 도와드리자. 저는 전화기를 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다니. 제가 며느리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저는 준석이한테 말했습니다. 준석아, 어머니 지금 집에서 다 들었어. 며느리한테 어머니가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줘. 준석이는 며느리한테 제 말을 전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저야말로 죄송해요. 말씀 안 드려서 걱정 많이 끼쳐드렸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소연아. 어머니가 잘못했어. 너를 의심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날 저는 집에서 며느리와 준석이를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이 집에 돌아온 건 저녁 무렵이었어요. 저는 현관에서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죠. 저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준석이는 우리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저한테 혼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게 보였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고개 들어봐.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소연아, 어머니가 너무 미안하다. 너를 의심해서 정말 미안해.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말씀 안 드려서 걱정 끼쳐드린 거예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소연아. 어머니가 너를 너무 몰라줬어. 너한테 미안한 마음뿐이야.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이해해요. 준석이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왜 진작 말 안 했어? 나도 같이 도와줄 수 있었잖아. 며느리는 준석이를 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말하고 싶었는데 말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를 처음 돌보기 시작했을 때의 일이었어요. 며느리는 매주 한 번씩 할머니를 찾아뵀답니다. 처음엔 그냥 안부만 여쭙고 오려고 했대요. 그런데 할머니 집에 갔을 때 충격을 받았답니다. 할머니는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계셨어요.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집안은 정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부터 할머니를 제대로 돌보기로 결심했대요. 청소를 하고 반찬을 만들어 갖다 드렸습니다. 할머니의 자식들은 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돈을 보내주긴 했지만 직접 돌볼 수는 없었죠. 며느리는 할머니가 너무 외로워하시는 걸 봤답니다. 며느리 말고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선생님한테 받은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할머니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새삼 느꼈어요. 며느리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더 자주 가야 했고 더 많이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일주일에 2번씩 할머니를 찾아뵀습니다. 목요일과 토요일이었어요. 목요일에는 청소와 빨래를 했고 토요일에는 반찬을 만들어 갖다 드렸습니다. 할머니의 약도 챙겨드리고 병원 예약도 잡아드렸죠.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저는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제가 다른 집 할머니를 돕는다고 하면 부담 주실 것 같았어요. 특히 어머니께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연아,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좋은 일 하는데 어떻게 반대하겠니?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저는 무서웠어요. 혹시 제가 시댁돈을 쓴다고 오해하실까 봐요. 며느리는 자기 용돈으로 할머니를 도왔답니다. 반찬 재료도 자기 돈으로 사고 교통비도 자기가 냈어요. 한 푼도 집안 돈을 쓰지 않았답니다. 며느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대요. 준석이가 물었습니다. 소연아, 그럼 너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했어? 얼굴도 안 좋았잖아.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돌보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됐죠. 며느리는 집에 와서도 쉬지 못했답니다. 집안일도 해야 했고 저녁도 준비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몸이 지쳤답니다.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았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고맙다고 하실 때마다 힘이 났어요. 저는 며느리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혼자 하고 있었다니요. 그것도 우리 몰래요. 저는 며느리한테 물었습니다. 소연아, 전화도 피하고 방에만 있었던 건 왜 그랬어? 며느리는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자식분들이 가끔 전화를 하세요. 할머니 상태를 물어보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시죠.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머니나 여보가 들으실까봐 방으로 들어갔어요. 며느리는 할머니 자식들과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상태를 알려드리고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렸죠. 할머니 자식들은 며느리한테 너무 고맙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직접 오지는 못했어요.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들 사정이 있으시니까요. 다만 할머니가 너무 외로워하셔서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석이가 며느리한테 물었습니다. 소연아, 나한테도 말 안 한 건 나를 못 믿어서 그런 거야.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여보. 그게 아니에요. 여보도 회사 일로 힘든데 제가 어떻게 부담을 드려요. 며느리는 준석이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더 말할 수 없었대요.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여보가 힘들어하는데 제가 할머니 얘기까지 하면 여보가 더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았어요. 저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우리를 배려한 거였어요. 자기 혼자 감당하려고 애썼던 겁니다. 저는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소연아, 가족이 뭔지 아니? 가족은 함께 짐을 나눠지는 거야. 내가 혼자 다 짊어질 필요 없어.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안아줬어요. 아니야, 소연아. 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한테 말해. 우리가 같이 도울 거야. 준석이도 며느리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소연아,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관심이 부족했나 봐. 이렇게 힘든 일을 혼자 하고 있는데도 몰랐으니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여보.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저는 며느리한테 물었습니다. 소연아, 할머니는 지금 상태가 어떠시니? 며느리는 대답했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재활 치료도 받고 계시고요. 하지만 아직 혼자 생활하시기는 힘드세요. 며느리는 할머니를 계속 돌볼 생각이었답니다. 할머니가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요.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머니를 계속 돌봐도 될까요? 제가 받은 은혜를 갚고 싶어요. 저는 며느리를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두다니 저는 정말 복을 받은 거였어요. 저는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그럼 소연아, 당연히 그래야지. 하지만 이제부터는 혼자 하지 마. 우리 가족 모두 함께 도우자. 준석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소연아. 나도 같이 갈게. 할머니 청소할 때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며느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여보. 괜찮아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우리가 가족이잖니. 가족은 서로 돕는 거야. 내가 혼자 다 할 필요 없어.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 밤 저는 며느리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며느리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 며느리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며느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도 평소처럼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한테 다가갔습니다. 소연아, 오늘 할머니 댁에 어머니도 같이 가도 되겠니? 며느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머니한테 어머니가 직접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 그리고 할머니 댁 청소도 같이 도와드리고 싶어. 며느리는 눈물이 글썽였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와 며느리는 함께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준석이는 회사 일이 있어서 주말에 오기로 했어요. 버스를 타고 30분을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면서 저는 며느리가 매주 이 길을 혼자 다녔다는 게 새삼 놀라웠어요.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골목은 좁았고 낡은 빌라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며느리가 한 빌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여기에요. 저는 빌라를 올려다봤습니다. 외벽은 낡았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며느리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할머니가 문을 여셨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를 보고 반갑게 웃으셨어요. 소연아, 왔구나. 그러고는 저를 보셨습니다. 어머, 이분은 누구시니? 며느리가 소개했습니다. 할머니, 제 시어머니세요. 어머니, 김은정 할머니이세요. 저는 할머니한테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소연이 시어머니예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머, 어서 오세요. 소연이 시어머님이 오실 줄 몰랐네요. 할머니는 우리를 안으로 안내하셨습니다. 집안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며느리가 청소를 해놓은 게 보였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소파가 있었고 작은 식탁이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의 침대는 거실 한쪽에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부축해 소파에 앉게 도와드렸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뇌졸중 후유증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소연이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소연이가 없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저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소연이가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병원도 데려다 줘요. 제 자식들보다 더 잘해줘요. 저는 할머니한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미처 몰랐어요. 소연이가 혼자 이렇게 고생하는 줄 몰랐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가족이 함께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따라가서 도왔어요. 며느리가 가져온 반찬을 꺼내 데우고 밥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음식을 준비했어요. 제가 도와주려고 하니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저는 며느리를 말리고 같이 준비했습니다. 소연아, 이제부터는 혼자 하지 마. 어머니랑 같이 하자.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함께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할머니는 맛있게 드셨어요. 며느리가 만든 음식이 입에 맞는다고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할머니는 며느리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소연이가 정말 착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와서 돌봐줘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은사님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선생님이었을 때 소연이를 가르쳤어요. 아들이 소연이 같은 제자가 있어서 행복했을 거예요. 소연이가 이렇게 저를 돌봐주니까 아들도 하늘에서 고마워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선생님한테 받은 은혜를 선생님의 어머니를 돌보며 갚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어요. 식사 후 저는 며느리와 함께 청소를 했습니다. 화장실을 닦고 방을 정리하고 빨래를 했어요. 며느리는 익숙하게 일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까 며느리가 자세히 알려줬어요. 청소를 하면서 저는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혼자 하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에 2번씩이요. 며느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청소가 끝나고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한테 말했어요. 할머니, 소연이가 저한테 말을 안 해서 저는 소연이를 오해했어요. 소연이가 매주 어디 가는지 몰라서 의심했습니다. 저는 할머니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소연이가 말을 안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아셨으니까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며느리를 믿었어야 했어요. 며느리가 나쁜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의심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제 옆에 앉았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아, 어머니가 정말 미안해. 너를 의심한 건 어머니가 잘못한 거야. 너를 믿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도 말씀 안 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며느리를 안아줬어요. 아니야, 소연아. 어머니가 잘못했어. 너한테 정말 미안해. 저는 며느리를 꽉 안았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안았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참 좋은 모녀 같네요. 보기 좋아요. 저는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소연아, 이제부터는 어머니도 같이 도울 거야. 할머니 청소도 같이 하고 반찬도 같이 만들자. 내가 혼자 다 할 필요 없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하셨어요. 저는 할머니한테 말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계속 찾아뵐게요. 할머니 혼자 두지 않을게요.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소연아, 어머니가 너무 자랑스러워.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인 줄 어머니가 몰랐어. 며느리는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소연아. 당연한 일이 아니야. 요즘 세상에 이렇게 하는 사람 많지 않아.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집에 도착해서 준석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석이한테 말했어요. 준석아, 내 와이프 정말 훌륭해. 할머니 돌보는 거 보니까 어머니가 감동했어. 준석이는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오해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다음 주부터 저와 며느리는 함께 할머니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이도 주말마다 같이 갔어요. 우리 가족 모두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청소도 같이 하고 반찬도 같이 만들었어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 오는 걸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나서 제가 복 받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와 저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저한테 뭐든지 말해요. 고민도 이야기하고 힘든 일도 나눕니다. 저도 며느리한테 의지해요. 우리는 진짜 모녀가 됐습니다. 준석이와 며느리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더 사랑하게 됐어요. 준석이는 며느리한테 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며느리도 준석이한테 더 마음을 열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도 며느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은사님의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고요. 사람들은 며느리를 칭찬했어요.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정말 착하네. 저는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재활 치료도 잘 받고 계시고요. 저희가 함께 돌봐드리니까 할머니도 힘이 나시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늘 웃으세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이 뭔지요. 가족은 서로를 믿고 함께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며느리가 저한테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저도 더 나은 사람이 됐어요. 며느리가 매주 사라졌던 이유를 알게 된 그날, 저는 며느리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둔 저는 정말 복받은 시어머니입니다.